고등학교 생기부를 가져오라고 하는 기업들 단체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졸업생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제가 결석한 거 어떻게 안 됩니까? 라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생기부 관리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출결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른다. 그렇죠. 그 출결 관리를 무섭게 생각을 하고 졸업할 때까지 관리 잘해야 된다.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뉴스에서 들리는 학교 현실 놀랄 때가 많죠? 진짜 그런지 현재 고등학교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들의 진로가 답답할 때 또는 학생들의 진로가 보이지 않을 때 공기가 탁할 때 기억되는 남자 유환기입니다. 선생님 지난번 출연하셔서 학교 내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놀란 부모님들,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학교 현실 진짜 그런가요? 이제 한 두 가지로 분류를 하면 지역에 따라서 교육감님이 스마트폰을 언급을 안 하는 교육감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속한 학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스마트폰을 아침에 수거를 하든가 아니면 수거를 하지 않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수거를 하더라도 고등학생 정도 되면 공기계가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 또 자기 핸드폰에 애착이 강한 학생들 보면 공기계를 내고 본기계는 가지고 있으면서 뭐 수업 시간이라든가 쉬는 시간 이럴 때 빈 시간에 자기 이제 핸드폰을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다음에 또 핸드폰을 수거하지 않는 학교도 수업 시간에 보면 보통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선생님 자습을 좀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습하라고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 인강을 좀 보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학생들이 인강을 보는 듯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강을 이렇게 웃으면서 봅니다. 뭘 그래 대한민국 인강이 그래 재밌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웃으면서 이제 그 인강을 봅니다. 크크 대면서. 강사님들이 재밌게 해주나 본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앞에 있다가 궁금해가 뒤로 싹 가면 순식간에 그 유명한 대사처럼 손은 눈보다 빠르다. 뭐 이런 말처럼 손이 싹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면 전환이 순간적으로 되죠. 그러면서 다시 인상이 굳어지면서 인강을 보는 척한데 그럼 또 저는 이제 또 모른 척하고 앞자리에 가면 또 한 5분 정도 지나면 대한민국에서 인강이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스마일하는 얼굴로 인강을 좀 보는 편이죠. 그다음에 또 어떤 지역에 가면 교육감님 성향에 따라서 핸드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식으로 언급하냐면 뭐 학생 인권 그리고 뭐 아직도 학교에서 여러분들 학교는 그 학교 교칙에 대해서 핸드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교육감님의 성향에 따라서 최근에는 핸드폰을 수거를 안 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면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핸드폰 수거를 안 하니까 그 뭐 학생들이 뭐 일과 중 그다음에 수업 때 더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핸드폰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보면요. 그 제가 일전에 핸드폰을 수거하지 않는 학교에도 있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시는데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그런 학교를 보면 쉬는 시간에 제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이 핸드폰을 봅니다. 쉬는 시간에요? 쉬는 시간에. 그다음에 청소 시간에도 핸드폰을 보고요. 예. 밥 먹으러 이렇게 줄을 서면서도 핸드폰을 간혹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좀 묻고 싶은 거는 가정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핸드폰을 사용을 하느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딱 핸드폰을 알맞게 쓰는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핸드폰 뭐 유튜브 사용 때문에 자녀들하고의 그 다툼이 갈등이 많으시죠.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학교에서조차도 이 핸드폰을 허락을 해가지고 보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학교에서만이라도 조금 그 제한을 두는 게 나을지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그 생각을 한번 묻고 싶죠. 제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참 스마트폰 문제는 참 민감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전반적인 핸드폰 요즘 추세고요. 예전에 저도 알고 있었지만 가장 위험하고 이게 정말 이게 이대로 핸드폰을 놔둬야 될지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올해 7월 4일자 연합 뉴스를 본 게 있습니다. 뭔데요? 그게 뭐냐면 고등학생 80명이 사이버 도박을 한다. 학교는 전혀 몰라라는 제목의 신문에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이 건전한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학교 도박이라든지 도박을 하는 경우는 게임이라든지 오래전부터 극단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있다. 근데 학교 도박은 그 불법 도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고 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 기사님
이 기자님 메일에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왜요? 그 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학교 현실을 혹시 기자님이 아시냐? 포인트가 고등학생 80명 사이버 도박에 포인트를 둔 건지 학교 전혀 몰라. 학교에 책임을 묻는 건지 요즘에 학생들한테 야 핸드폰 줘봐 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뭐 불법적인 거를 하는 것 같아도 핸드폰을 압수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그다음에 달라고 해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순식간에 화면을 넘겨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핸드폰을 강제로 받다 물론 학생들도 보여주지도 않지만 네네. 그래 되면 그 여름 전후로 그렇게 시끄러웠던 민원이 학교에 들어오거든요.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서 제지를 하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선생님 보셨을 때 이런 문제는 교실 현실을 좀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거 말고도 지금 부모님들이 모르는 학교 교실의 모습이 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11월 달 수능 끝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학교를 정상화시키자. 그래서 학교 정상화를 언급하신 걸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 보면 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꽤 있습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수능 전인데 제가 뭐 이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능장에 보면 그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분리해서 다른 학교에서 각각 시험을 치거든요. 가다 보면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많이 핍니다. 그 물론 재수생도 와서 피는데 제가 볼 때는 재학생들이 와서 담배를 쉬는 시간마다 많이 핍니다. 교내 곳곳에서 담배를 핍니다. 그게 연기가 이 자욱할 정도로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이 펴요. 근데 얘네들이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숨어서 피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옆에 어른들, 쌤들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대놓고 담배를 피는 경우가 저는 심심찮게 보고 있죠. 이게 저는 저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근데 이제 이런 수능장에서의 현실, 비정상이 마치 1년에 한 번뿐이라서 그 다음 날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리는데 용인되는 근데 이 비정상을 빨리 정상화로 어떻게 교육부,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제도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문제점은 일단은 학교는 다른 건 저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학교는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흡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않아야 될 것이 구별이 명확한 곳이죠. 그리고 학교고 시험 치는 와중에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재수생, 삼수생들도 와서 담배를 피겠지만 재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이 핀다. 아직은 학생 신분이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있었는데 답지를 거두고 본부석에 가는데 학생이 한 명 예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옆에 뭐 뒤에 학생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머리가 아프다. 수업에 이제 시험에 집중을 할 수 없다. 선생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참고 뭐 시험 우리 잘 치자 이러면서 내려간 적이 있는데 세 번째는 옆에 우리 이걸 보시는 대다수 학부모님들의 공부에 그날 시험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그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근데 이제 이 영상이나 뭐 나중에 이런 얘기를 좀 교육이나 그 책임을 좀 지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이 비정상을 제발 좀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정상화를 좀 하게 해달라. 제발 그 대신 단위 학교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쌤들이 알아서 해라. 하다가는 또 학생들을 하고의 그 마찰로 인한 민원이 생기거든요. 학생들이 수능 가기 전날 수능장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한 5분, 10분 정도로 이렇게 영상을 봅니다. 거기서도 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담배를 피면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좀 액션을 좀 취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친구들이 분명히 나타날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도 워낙 수능이 우리나라에서 수능이 갖는 그 중대함이 크기 때문에 그날 이렇게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학교라는 장소고 비정상이고 그 여러분들의 그 금이 오기야 하는 자녀분들이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네.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그러면 비정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교육 현실, 교실의 모습 좀 더 있을까요? 뭐 한 달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네네. 제가 그때도 이제 기자님도 보신 거라고 예, 생각을 예. 하지만 9월 10일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네. 3학년 교실 절반이 없다. 고3 자녀를 두는 학부모님들도 이미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네네. 계실 겁니다. 왜 안 나오는가요? 근데 이제 왜 안 나오냐면 이제 수능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안 남았고 하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뭐 이렇게 출결만 하고 1교시, 2교시 때 인사만 하고 다들 뭐 독서실 간다 하면서 학교를 나갑니다. 그래요?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제발 좀 이렇게 책임을 지는 높으신 분들이 본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 주십사. 그래 나가고 그다음에 특히나 예체능하는 학생들은 실기 준비한다. 학원에서도 뭐 몇 주 특강 이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특히나 예체능 하는 학생들은 예. 거의 뭐 99%, 100%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데 빈자리가 있는데 교실에 수업 들어가면 예, 예. 일단은 선생님들도 맥이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분위기가 또 다르죠. 2학기 때 시험이 있거든요. 예.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죠. 수행평가도 있고 그리고 또 학생들을 또 일일이 불러냅니다. 본인들이 와야 되는데 선생님 그건 왜 그런 거예요? 3학년 2학기가 반영이 되지 않기 반영되지 때문에. 않기 때문에. 아. 근데 문제는 시험이라는 거는 알든 모르든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쳐야 되는 게 그게 자세죠. 이게 자세고 시험이지 않습니까? 근데 3학년 2학기 물론 1학년 2학년도 마찬가지고요. 답을 적는데 그래도 마킹이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그냥 일렬로 쭉 끊는다거나 하트 모양을 그리는 학생도 봤어요. 그다음에 사다리 모양 그려가지고 한 5분 안에 예. 바로 제가 볼 때는 한 99%가 자죠. 이게 그럼 내고 자요? 그게 이제 그 깔고 이렇게 잡니다. 와. 정칠 때까지. 그게 이게 정상적인 학교의 모습인지 음. 누군가는 열심히 시험을 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는 학교도 열심히 오고. 그러면 그 열심히 하는 친구가 이상하게 보이는 게 그렇죠. 현실이네요. 지금? 그렇죠. 그 학생들은 제가 항상 이제 저희 제자들한테 얘기하지만 열심히 나오는 아이들은 뭐냐? 걔네들은 뭐 바보 천치를 해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3학년 네. 2학기지만 학교에 오느냐? 네네. 걔네들을 위해서라도 이 책임 있는 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를 좀 만드셔야 된다. 정말 최사위권 애들은 물론 지역마다 또 다르겠죠. 그렇겠죠. 학교마다 네네네. 다르고. 네. 근데 제가 본 애들은 끝까지 학교에 남아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공부에 상관없이 또 학교 생활을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진로지나 코칭을 해줄 것 같아요. 그 그렇죠. 친구들한테. 그 애들은 아무래도 예뻐 보이죠. 네네. 근데 이게 나가는 게 지금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나가는지. 나가서 도서관에 있으면 천만 다행이죠. 예.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학교에서 일일이 체크를 할 수도 없고 따라다닐 수도 없고 이 비정상이 정상화처럼 이루어지는 거. 아니면 차라리 그 나라 차원에서 네. 3학년 1학기까지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예. 2학기 때는 학교 자율로 어느 순간부터 자율로 해라 라고 맡기면 학생들도 이 잘못된 판단을 안 할 거고 학교 측에서도 뭐 학사 관리하는데 뭐 편할 건데 예, 예. 3학년 2학기까지 어쨌든 졸업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네. 국가적인 시험, 수능을 네네. 위해서 아이들이 그 핑계로 뉴스에 나온 것처럼 절반이 없다. 네. 그러면서 이게 나가는 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몇 년간 이어온다는 거는 정말 그 학생들한테 잘못된 인식을 주지 않을까. 제가 이제 좀 제 개인적으로 걱정인 거는 무엇을 하는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한데 요즘 이렇게 학생들 보면 그 어떻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걱정을 하는 게 이 어떻게가 없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나 힘든 거는 안 하고 예. 하는 이 학생들이 사회 나가면 반드시 이 현상이 사회적으로 좀 비칠 거다. 그럼요. 3학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데 예.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 취업할 경우가 있다. 대학교 졸업을 하고 그러면 고등학교 생기부를 가져오라고 할 때가 있다. 아 선생님 오늘 뉴스에 그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요즘에 저는 생기부 항상 떼는 얘기를 게 하고 있습니다. 생기부 떼는 게 유행이에요. 고등학교 생기부를 가져오라고 하는 기업들, 단체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졸업생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예, 예. 그때 제가 결석한 거 어떻게 안 됩니까? 라고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손댔다가는
잘못하면 오. 담당자가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아 본인이 너무 뺑뺑이 놀았던 게 그렇죠. 걸려가지고요. 2학기 때 학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생기부 관리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출결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른다. 그렇죠. 야, 학교에 오는 애들이 있는데 와봤자 어차피 시험 끝나면 편안하게 있다 가지 않느냐. 그 출결 관리를 무섭게 생각을 하고 졸업할 때까지 관리 잘해야 된다.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학생부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항상. 교복 안 입는 친구들이 요즘 그렇게 많다면서요. 교복을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네. 아침에 학교 갈 때 예. 그리고 하교할 때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닌 옷이다. 등하교복이에요? 등하교용으로만 입는 것이 교복이다. 외국에는 보면 어떤 뭐 다큐멘터리 보면 학생들이 일과 중에 교복을 쫙 끝날 때까지 입고 네네. 집에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저는 교복이 맞지 않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십니다. 그 아침에 학교 오는 길이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문 지도를 좀 쓰거든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 그때는 선생님들 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교복을 입고 오는데 들어오는 순간 생활복으로 갈아입는다거나 생활복. 생활복은 또 다행이죠. 학교에서 맞았으니까. 예. 체육복으로 갈아입는다거나 생활복이 체육복 아니에요? 다릅니다. 또 아 달라요? 교복이 불편해서 생활복을 또 만들어줬어요. 아 이게 다른 거예요, 네, 선생님? 학생들 너희들을 위해서 교복이 불편해서 생활복을 만들어주겠다. 그것도 생활복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생활복이 또 뭐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체육복을 입습니다. 체육복을 입어요. 근데 또 체육 시간도 아닌데. 예, 하루 종일 체육복을 입는 하루 종일, 예.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체육복이 예쁘지 않아서 집에 있는 체육복, 집에 있는 옷을 가지고 와서 입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 트레이닝복을 또 교체해요? 그렇죠. 체육복 밑에는 체육복 입고 위에는 뭐 다른 거 입는다든지. 예. 이게 이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 사이에 이 교복 문제로 소모전이 너무 크거든요. 이러한 현실에서 굳이 학생들한테 교복을 입어야 입게 되냐?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냐면 교복이 지금 무상 지원이거든요. 그래요? 그 전국적인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그 돈이. 그 돈이 국가적인 전체로 따지면 예. 얼마나 큰 예산이겠습니까? 예. 즉 안 입는 옷을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해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선생님 만약에 그나마 이런 교복도 없으면 학생들이 정말 중구난방으로 각자 옷을 입으면 거기서의 격차가 또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뭐 흔히 얘기합니다. 4차 산업. 예. 그래가지고 학생들의 자율성, 네네. 독창성, 독립성 강조하는 교육. 근데 그렇게 따지면 교육만큼 일률적인 학생들의 자율성, 네. 독창성을 딱 묶어놓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저는 그런 지도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는 교복은 맞지 않는다. 제 개인적으로도 교복 폐지론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안 입어요? 많이 안 입습니다. 입는 학교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입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복이 불편해가지고 생활복이 또 예쁘지 않아가 체육복은 또 나 예쁘지 않아 해서 집에 있는 예. 옷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지금 많이 깎는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네네. 어마어마한 이 예산을 안 입는 옷에 왜 투자를 하는지 제가 이거를 제 유튜브에서 한번 건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옆에 쌤이 안 된다고. 손도 대지 마라. 복잡하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학교에서 규율된 복장이 아닌 복장을 입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칙마다 있는데요. 예. 워낙 많이 안 입으니까 얘 입대고 귀찮아서 이제 피곤해서 이제 좀 입을 좀 안 되는 여기가 묵인하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계속 반복을 하지만 등하교용밖에 안 되는 그거를 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네네. 이 예산 낭비를 하는지. 그리고 기자님이 이제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교복을 안 입으면 학생들이 그 천차만별로 네네. 옷을 입는다. 그거는 이제는 과거 얘기고요. 요즘은 뭐 홈쇼핑에 이렇게 보면 옷도 이렇게 잘 저렴하면서도 잘 나오는 거 많거든요. 충분히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시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느 정도까지 안 입어요? 뭐 리폼도 하나요, 애들이? 리폼하죠. 근데 이제 저도 리폼 애들 기본이에요? 이해는 합니다. 네. 교복이 불편해가지고 생활복을 만들어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니폼입니다. 유니폼은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편해가지고 아이들이 리폼을 하죠. 어떻게? 줄입니다. 말이 안 맞죠. 늘려야 되는데
불편한다고 핑계로 생활복을 만들고 이러지만 네네. 기장도 줄이고 폼도 줄입니다. 불편하다고 하면서. 학생들 보고 너희가 지원하는 대학, 지원했던 대학에 반드시 그 인터넷 로드뷰로 대학교 전경을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전경도 살피지 않고 가는 친구들 안 가는 많아요? 친구들이 많죠. 이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디 있는지 일단 모르고 일단은 집단하고 싶어 하는 애들.